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주간 브리핑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폐지와 관련해 내년 6월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해서는 추방 케이스가 일시 중단됐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케이스의 일부를 오픈했고 전국적으로 추방 케이스를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월부터 다카 수혜자에 대해 일시 중단됐던 추방 케이스를 일부 오픈했고 전국적으로 추방 케이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 소재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0월부터 과거 전과가 없거나 경범죄 전과자들을 포함해 네바다와 미주리주 등 일부 지역에서 추방 케이스 14건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또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매체와의 이메일에서 주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됐던 케이스에 대해 다시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추방 케이스의 재오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법원의 다카 폐지 판결에 미리 추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카 폐지와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의 국가별 다카 수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국 출신의 다카 수혜자는 총 6,6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수혜자는 총 66만 9,080명으로 한국은 전체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지문 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지문 채취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정부 전문 매체인 타임스 유니온은 내년 1월 15일부터 가족 차원 지원이나 연방 가족 지원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인 세이프티넷 어시스턴스까지 확대해 모든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서 지문 채취를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는 2012년부터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의 수혜자에 대한 지문 채취를 중단했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노동 가능자에 대한 스냅 수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맞서 추진된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인 스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수혜자들이 고정적인 일자리를 잡도록 하고 주정부가 이 자격 조건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 연령대의 스냅 수혜자들은 일주일에 20시간의 근무 시간 미니멈을 채우지 못할 경우 3년 기간 동안 3개월밖에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높은 주정부의 경우 자격 조건이 미달되는 주민들에게도 푸드 스탬프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주정부가 예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혜 자격 심사를 거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주가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하고 10,000명에 육박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연말까지 신청 규모가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틈을 노린 대리 신청이나 대행 서비스 등의 사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주 차량국 오피스마다 몰리면서 운전면허 연습범위 발급 건수가 9,372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16일 3,404건의 운전면허 연습 퍼밋이 발급됐고 17일에도 3,494건, 18일 2,574건이 발급돼 평균 수치를 2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연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불체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신청 규모가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정부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차량국에 운전면허증을 대신 신청 또는 비용을 대리 지불해주겠다거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는 사기에 조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량국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개인은 직접 방문해야 하고 빠른 절차나 대행 서비스를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뉴욕주는 법 시행에 대응해 예산과 인력을 늘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에 따르면 차량국은 그린라이트법 실행을 위해 예산 $250만 인력 400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아직 상원으로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이슈를 길게 끌고 가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하원 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송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펠로시 의장이 조직한 일련의 헌법 파괴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탄핵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고 본인을 대신할 목격자를 부르지도 못했으며 내부 고발자와 대면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공화당은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속전속결로 부결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원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이 상원으로 탄핵안을 송부하면 상원은 탄핵 재판을 열게 됩니다.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상원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탄핵됩니다. 하지만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탄핵 재판 절차를 유리하게 정하고 탄핵 이슈를 길게 끌고 가려고 송부를 미루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협해온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각종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도발의 시기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보 및 핵 확산 전문가인 비핀나랑 매사추세츠 공과대 교수는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오늘 아니면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실험하든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말 시한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해온 북한은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며 전 세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고강도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랑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확장 및 개량은 절대 멈춰진 적이 없다는 게 요점이라며 실험은 드라마틱한 쇼지만 실제 작업은 커다란 지붕 아래 그리고 일상적인 미사일 시험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 외교정책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소속의 한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에겐 공개적인 당혹감이라는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도 새로운 길의 의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고 강조하며 애초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지난 23일 북한 지도부 경향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도발 대신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서 빼는 방식의 대미 강경 노선 채택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31일까지 과일과 육류의 불법 반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동식물을 한국에 반입할 때에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포장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연말 여행 시즌을 맞아 열대과일이나 축산물 등 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악성 병해충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 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 검역 탐지견과 검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검색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특별 단속 기간에는 검역 대상 물품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세관은 원칙적으로 소량이라도 동식물을 한국에 반입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포장된 육류나 과일의 경우라도 무조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에서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햄, 치즈, 소시지나 과일 등은 검역 없이 한국 내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돈육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가 연말을 맞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트럭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트럭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다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통국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할러데이 시즌 동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올 들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뉴욕시 경찰국은 트럭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루클린 3번가에서 지난주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최고 속도가 낮춰집니다. 2020년 1월부터는 브루클린 3번가의 프로스펙트 애비뉴부터 62가까지 2.3마일 구간과 해밀트 애비뉴, 루커 스트릿부터 18가까지 1.9마일 구간의 제한 속도가 기존 최대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시교통국은 지난 7월 강력한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 법안이 발효된 후 지속적으로 과속 감시 카메라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364곳에서 과속 감시 카메라가 운영 중인데 내년에는 월 60곳씩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윌리엄 모리스 뉴욕시경 교통계장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올해 들어 8%나 증가했다며 안전운전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뉴욕시의 모든 저소득층 시민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제공되던 프로그램의 혜택이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의 모든 뉴욕 시민으로 확대됐습니다. 20일 뉴욕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Fair Fare 프로그램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의 뉴욕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메트로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지만 지금까지는 특정 시형아파트 거주자와 뉴욕 시립대 재학생, 참전군인 출신 학생, 푸드스탬프 수혜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제공돼 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수혜 대상의 확대와 관련해 1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반값 메트로카드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정부가 이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전철이나 버스 승강대, 온라인과 지역신문 등에 다국어로 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자격자는 뉴욕시 Fair Fares 웹사이트에서 등록하거나 311 민원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뉴욕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뉴욕시 자유의 여신상 인근에서 암표상이 회리 탑승권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여행에서 입장권이나 탑승권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정규 판매처를 통해 구매해야 하며 또 식당 등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